네, 이제 특징주 살펴볼 시간이 됐고요. 두 분 함께 인사를 먼저 나눠야 되겠죠. 박수범 매니저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재채기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매일매일 두 분 선정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방송 중 응원의 채팅. 오늘 또 축구대표팀 경기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곳곳에 응원하고 계실 텐데 저희 프로그램 또 투자자분들 응원하는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방송 함께 하신 분들 방송하면 인증샷을 샵 2034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을 해서 한 분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두 분께 주름 개선 앰플과 다이어트 보조제 선물로 드립니다. 자, 특징주 5종목의 면면을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해볼까요? 권재현 아나운서 다시 만나보시죠.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OCI입니다. 인적 분할을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6%대 상승세를 보였다가 그 상승분을 반납하고 6% 가까운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회사의 주력 사업인 화학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신설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기업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대비해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사업과 석유화학, 또 카본 소재 사업은 관심을 상대적으로 못 받았었는데 이번 인적 분할로 숨겨진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드래곤 플라이입니다. 드래곤 플라이의 게임형 디지털 치료제가 임상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됐습니다. ADHD 환아를 대상으로 한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게임형 디지털 치료제인데요. 드래곤 플라이 측은 이번 연도 말까지 식약처 시험 계획 승인과 IRB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내년 임상 진행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특징주는 바로 일동제약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 여부 내주부에서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조코바의 일본 긴급 사용 승인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주가가 큰 폭으로 밀려났습니다. 일본과 달리 국내 처방 복용 조건이 까다로워서 조코바의 국내 긴급 사용 승인에는 회의적인 시각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만나볼 종목은 바로 한창제지입니다. 전일 장마감 핫이슈에서도 전해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오늘부터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제지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소식 속에 태림 포장과 한창제지 등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이 5거래 연속 상승세입니다. 증권가에서도 하나솔루션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진정한 수혜주라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먼저 두 분이 선택하신 탑픽 종목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화면 보여주시죠. 자, 정태근 팀장은 한창제지, 박수범 매니저는 한화솔루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탑픽 종목 선택 이유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정태근 팀장님은 한창제지를 골라주셨어요. 네. 일회용품 이 사용 규제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인 수혜라기보다는 이제 정책이 전환이 된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책이 전환이 되게 되면서 여기서 실제로 수혜가 되는 종목을 한번 찾아봤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고는 한창제지인데 일단은 뭐 기존에 지금 내용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그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이 부분이 시행이 되게 되면서 이제는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상당히 좀 웃긴 게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 못하게 되는데 편의점 갈 때 장바구니 이제 들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물건 좀 많이 사게 되면은 종이 가방을 사야 되는데 그것도 어쨌든 쓰고 이제 버리게 될 건데 그것도 쓰레기가 뭐 물론 재활용하겠지만은 뭐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은 안타까운 정책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정책은 정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일회용 종이컵이란지 플라스틱 빨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대한 부분들은 수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대형마트에서 이 비닐봉투 사용 못하게 되면서 종량제 봉투라든지 종이가방 사용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지주 별로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정책적인 어떤 그때는 또 친환경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영향이 없었는데 하지만 근데 일회용 종이컵이라든지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경우는 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일회용 종이컵 같은 게 좀 영향이 있을 것 좀 판단이 되는데 이게 어쨌든 친환경 생분해 제품으로 대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뭐 폴바셋이라든지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종이 빨대 같은 제품들을 사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친환경 제품들입니다. 근데 한창 제지가 그 친환경 브랜드인 그리너스라는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식품의 용기를 생산하거나 현재 유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종이컵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친환경 제품으로 좀 많이 바뀔 건데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제네리컵하고 그 다음에 슈가케인 컵이 있는데 제네리 컵 같은 경우는 재질을 사용을 하지만은 그 식물 추출 원료를 가지고 양면 코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양에서 분해가 돼요. 그리고 슈가케인 컵 같은 경우는 펄프를 1%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사탕수수 펄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다 분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대체가 되게 된다라면은 한창 제재 같은 경우는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미 미국 생분해성 인증인 BPI도 취득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 친환경 인증 같은 경우도 취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해외 쪽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쪽 같은 경우에 이런 친환경 대체 상품으로 교체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여담이지만 스타벅스하고 폴바셋 쪽으로 들어가는 친환경 빨대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기업이더라고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커피 브랜드 이쪽으로 많이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데 네. 아마 그쪽으로 연결이 되고 이 한창 제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음식점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업체라든지 이쪽으로 좀 많이 가지 않을까 뭐 그런 교체 수요 뭐 그래요? 이런 부분들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말 나온 김에 네. 우리 어제 그 한솔제지 또 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 한솔제지는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 관련해서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매니저님 네네. 혹시 일회용품 이런 네네. 규제와 관련해서 물론 지금 강제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어차피 계도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제지주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혹시 네네. 매니저님의 관련해서 반사 수익을 볼 기업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여쭤보죠. 저는 뭐 죄송하지만 저는 이건 이제 단발성, 휘발성이 있는 좀 호재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현황성 있는 이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지주들을 대응할 때 봐야 되는 게 이제 매크로 흐름에 있어서 네. 경기 침체라든가 리세션 현상이 좀 벌어지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제지주들이 매출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지주라는 건 상당히 경기 민감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경기가 좋아져야지만 제지주들의 움직임이 좋다라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지주에 대해서는 뭐 길게 우리가 대응할 게 아니라 좀 짧게 우리가 목표가를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슈가 불거진 이렇게 김에. 말씀해 네. 주셨어요. 네, 반면에 정태근 팀장님은 약간 네. 길게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이 한솔제지 말고 한창제지 말고 네. 또 종목 만약에 꼽아 주신다면 두 종목을 어떤 보셨다 종목이 그러길래. 있을까요? 그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업종 맥락 같은 경우는 저도 네. 박수 매지만 동의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업종이라든지 테마 이런 부분들이 크게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네. 제가 종목을 이렇게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수혜가 제한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제한적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회용 종이컵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한창 제지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한창 제지가 주력으로 만드는 게 스마트폰 새로 사면은 그 박스 나오잖아요. 종이 박스. 그거 만드는 회사가 한창 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특수 용지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달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체 수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플라스틱 빨대로 사용을 또 못 하거든요.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 못하는 부분의 수혜는 이제 무림 SP라는 기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빨대 시장 1위 기업인 서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와 함께 그 팩에 부착하는 종이 빨대를 개발했는데 이것도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시험 인증 기관인 DTS라는 곳에서 친환경 테스트 모두 통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좀 말씀드린 스타벅스하고 폴바이스 쪽으로 빨대를 공급하고 있는 EMB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경우에는 무림 SP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종이컵 같은 경우는 한창 재질 이런 식으로 종목을 좀 압축시켜서 네. 접근하는 게 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전반적으로는 이게 뭐 폭넓게 뭐 반사이익을 볼 기업이 네. 뭐 전염이 돼가기보다는 네. 좀 제한적인 영향으로 그 팀장님은 네네. 좀 가급적이면 압축을 해서 봐야 될 그렇죠. 상황이다라는 결론을 좀 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박수범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솔루션인데요. 하나솔루션 IRA 법안에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그런 분석 계속해서 나오고 네. 있는데 좀 조정받았을 때 담아봐야 했었나요, 매니저님? 최근에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보게 되면 네. 지금 동사뿐만 아니라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이런 태양광 관련 쪽에서 지금 현재 수급이 잘 형성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현재도 지금 보게 되면 동사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부가 보게 되면 뭐 케미칼 쪽도 있고 큐셀 쪽도 있고 그리고 뭐 첨단 소재라든가 리테일, 유통 쪽도 있다 보니까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매출을 보여주는 게 이제 케미칼 쪽이랑 그리고 태양광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국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IRA라는 법에서는 하나의 또 수혜주를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 있어서도 그 하나 큐셀이라는 그 태양광 모듈에 대한 소비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천연가스 대란 사태와 좀 맞물리면서 판매량이 최근에 좀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본격적인 겨울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그렇다면 태양광 모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보니까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잘 올라가고 있고 하나 솔루션도 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꽤 3개월 동안 행보를 하다가 3개월 동안 정도 행보를 하다가 이제서야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들고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 고점 55,900원 정도는 전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실리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평균 거래량보다는 좋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 하나솔루션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단기 상승할지 중장기 상승할지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 상승 추세에 올라탄 종목은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상승세에 올랐다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래서 탑픽 꼽아주셨고요. 네, 계속해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OCI입니다. 오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의 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둘 다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종합해보면 인적 분할을 물적 분할 대신 택했잖아요. 네. 언뜻 보면은 약간 호재일 수 있는데. 그렇죠. 투자자들에게. 네, 그래서 장초반에 좀 상승을 하다가 어.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예. 일단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뭔가 또 다른 계산법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두 분의 의견도 엇갈리셨어요. 정태근 팀장님. 네. 하락을 했습니다. 그 타당한 흐름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노라고 주셨겠죠? 예. 그리고 이미 주가가 먼저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내일 이후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주가가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좋다 말았네. 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물적 분할보다는 네. 낫지 않나요, 팀장님? 물적 분할은 낫죠. 그러니까 조금 저렴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물적 분할은 혼자 먹는 거지만 인적 네. 분할은 같이 먹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호재라 봐야 되는데 그리고 OCI를 볼 바에는 조금 전에 그 박수원 매니저님께서 픽해주신 하나솔루션이 차라리 맞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하나솔루션은 좋게 보고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저도 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제 미국 중간선거 상원 같은 경우는 뭐 그 조지아주가 공화당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캐스팅 보트가 어쨌든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겼다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IRA 어떤 법안 수정이라든지 폐기는 어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떤 뭐 그 예산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그마한 충돌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큰 맥락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 같은 경우는 좋게 봐야 되는 이유가 어쨌든 지금 전기차하고 2차 전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3년 유예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자본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미국 재무부에서 어쨌든 하위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12월 3일까지 의견을 수집을 하고 올해 말까지
하위 규정을 마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예된 어떤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부분들이 태양광하고 풍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미 시장에 선점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하나솔루션이 맞다라고 보고, OCI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미국 텍사스 지역에 지금 텍사스에 태양광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다 모듈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이미 현재 하나가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OCI가 뒤늦게 들어간 게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실내로 지금 풍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1호 단지, 2호 단지, 3호 단지, 그러니까 해상 풍력 단지가 계속 들어올 건데, 지금 1호 단지 같은 경우에 뉴저지에 지금 오션윈드 프로젝트, 죄송합니다. 오션윈드 프로젝트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매사추세츠주가 예. 지금 오션윈드 프로젝트고, 그리고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니아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니아드 그 프로젝트인데 요것들이 800메가, 1100메가와트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풍력 터빈이 베스타스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풍력 터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시장을 먼저 베스타스가 선점을 하게 되면은 굳이 대체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은 CS 윈드가 풍력 타워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도 엠파이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CS 윈드가 들어가고요. 제가 지금 태양광을 얘기하면서 풍력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어쨌든 초기 시장의 어떤 선점 효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 그 시장을 태양광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모듈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이 현재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OCI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OCI 자체적으로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건 인적 분할만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좀 좋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인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 지주사 전환이 결국에는 대주주의 지배구조 확립이 될까요? 지배구조 탄탄하게 만들었던 작업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게 되면은 예전에 한국타이어가 인적 분할하고 지주사 전환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같은 경우도 이 한국타이어의 대주주가 월드와이드, 그러니까 이게 지주회사죠. 이 회사의 지분을 74%까지 늘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인적 분할과 지주사 전환하고 난 다음에 현물 투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렇게 지분율을 높였거든요. 지금 OCI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20%밖에 안 되고 이우현 부회장 같은 경우도 지분이 5%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지배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지배 구조를 확립해야 되고 지분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선택이 됐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실망을 한 것이 아닌가? 네. 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결론은 그런 뭐랄까 뒤에 어떤 생각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것 보이는 게 아닌 뒤에 네. 보이지 않는 예. 어떤 예. 것들, 이게 계산을 있는 좀 거죠. 해보니. 네. 알겠습니다. OCI보다 하나솔루션이 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박수호 반면에. 매니저님은 예스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이 네, 태양광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시는 걸까요?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OCI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제 폴리실리콘을 좀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부분들에서 이제 원가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제품의 원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전기입니다. 전기가 거의 한 60% 정도, 60-70%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많은 전기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최근에 전기료가 좀 인상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철수를 했어요. 철수하고 지금 말레이시아에다가 지금 공장을 지어서 지금 이제 폴리실리콘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동사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꾸준하게 성장성에 대한 뭐 기대감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태양광도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좋아졌고, 그야말로 과거에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와의 치킨 게임도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완화가 되었다는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오늘 뭐 인적 분할 얘기가 나오면서 뭐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도가 크게 나오긴 했지만, 좀 더 우리가 뭐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자면 어차피 내려가더라도 단기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시 이 가격대까지 다시 반등을 주면서 추세적인 다시 한번 더 52주 신고가 랠리도 기대해 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떻게 보면 또 연말이다 보니까 또 하나의 또 포트폴리오 변화상 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또 매도한 물량들도 저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무조건 이게 인적 분할 문제 때문에 매도 물량이 다 나온 건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저는 OC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뭐 계속해서 주가 조정 받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OCI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네. 자, 다음 종목의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종목은요. 바로 드래곤 플라이입니다. 드래곤 플라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 공개합니다. 예스 네, 주셨어요. 예스를 주셨어요. 오늘 상승률이 어마어마했는데. 그러니까요. 게임용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죠. 생소한 개념이 또 들어왔어요. 네. 원래 게임 업체였는데. 팀장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는 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본래 하던 거 외에 어떤 새로운 무기가 장착됐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라든지 그리고 컨텐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일단 상한가에 갔다라고 좀 봐집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어쨌든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도 뭐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타버스 쪽이라든지 컨텐츠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도 과거에 어떤 VR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 진행했던 VR 게임을 출시했던 그런 이력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간 또 메타버스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과기정통부에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3차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메타버스 윤리 원칙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정부 정책 테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쨌든 추가 상승이 좀 이끌어지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중소형주의 테마 특징이 그러니까 강했던 종목들이 쉬어가지 않고 또 바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게 되면은 물론 게임하고 이 컨텐츠라는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레몬레인 같은 경우도 뭐 송중기 나온 드라마가 뭐 10% 뭐 시청률 넘었다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서 오늘 상가 갔거든요. 근데 지금 4일 연속 그 상승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예상치 못한 어떤 강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드래곤플라이 최근에 분위기도 업황이란지 그리고 업종 분위기도 괜찮은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가 조정이 나온 것처럼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원래 정태근 팀장님이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이렇게 높게 요 정도 높이는 올라온... 괜찮아요. 요 정도는 괜찮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박수원 매니저님도 예스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서서도 매니저님이 뭐 메타버스 관련주 조금 눈여겨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테디님께서도 다시 메타버스가 고개를 드는 모양이네요라고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셨어요. 드래곤플라이도 같이 좀 봐도 괜찮을까요, 매니저님? 저는 봐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VR이라든가 AR이라든가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 쪽으로도 지금 이제 뭐 게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P2E 관련해서도 좀 게임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또 디지털 치료제라는, 가디언스라는 또 제품을 좀 만들어서,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새롭게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주로 보면 지금 내용이 나오는 것 좀 보게 되면, ADHD 해가지고 주의력 결핍이라든가 과잉 행동 장애를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아무튼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의료기기로서 적합 인증서를 좀 획득했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실험에 본격적으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데, 그 돌입을 하고 난 이후에도 동사에 대해서 좀 관심은 좀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좋고, 그리고 이런 디지털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좀 나올 만한 게임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대응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 두 분 다 예스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한 종목이 남아있습니다. 일동홀딩스가 되겠는데, 두 분의 의견은요. 일단 오늘 하려고 했는데 노를 주셨군요. 네, 두 분 다 노를 주셨어요. 글쎄요. 이제 한 분씩 들어볼 텐데 말이죠. 만약 어제 이 조코바 승인수직 돋고 두 분은 오늘 주가 흐름이 어떨 것이라 또 예상을 했을까요? 상당히 궁금해지거든요. 오늘 이렇게 좀 빠지고 말았는데. 물론 뭐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요약해서 한번 들려주시죠. 이렇게 대답을 드리면 정말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관심 없었어요. 관심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어쨌든 일동지약이 움직인 조코바라는 이슈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3월 달에 충분히 많이 속된 표현을 쓰자면 좀 해먹었다라고. 이미 반영이 다 됐었다.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뭐 상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뭐 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좀 깔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관심 없었다.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은 저는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앞으로도 이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단호하시군요. 네, 박수원 매니저님도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너무 또 속상하실 것 같아요. 해석을 어떻게 하셨을까 네. 궁금해요. 저 일단은 빠진 거에 대해서. 뭐 내용은 이제 나왔죠. 네.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뭐 일본에서 후생상 쪽에서 이제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 따로 또 식약처를 통해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국내에서 판매가 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일본 후생성에서 승인을 받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식약처에다가 아무래도 좀 승인을 받고자 아무튼 그렇게 되면 뭐 승인이 날 가능성이 좀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높다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동사가 뭐 이 부분을 통해서 조코바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보여줄지는 아직까지 좀 퀘스천 마크가 좀 분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뭐 7만 명까지 갔다가 오늘 또 보니까 5만 명까지 좀 줄어들었다고요. 또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또 2만 명까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좀 확진자 수가 좀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는 이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최근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ST 바이오 센서라든가 그리고 뭐 시젠이라든가 그리고 뭐 관련된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든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지가 못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면서 일동홀딩스가 좀 내려간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동사가 또 자회사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회사 하는 일 보면 광고 대행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식품 쪽도 하고 있고, 그리고 생활건강, 뭐 히알루산을 또 생산할 수 있는 히알테크라는 회사도 가지고 있고, 하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너무 많은데 거기서 지금 이제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본은 계속해서 좀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재무적으로도 지금 현재 기댈 곳이 없다 보니까, 저는 뭐 그렇습니다. 항상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를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재무 상태가 좀 안정적이냐, 현금 캐시 플로우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동홀딩스라든가 일동제약이 좀 좋지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스탑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냉정하게 두 분 의견 들어봤어요. 자, 정태훈 팀장님 이만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팀장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